엄마,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바꾸셨어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한 달 전 제가 반찬을 싸들고 딸네 집에 갔을 때는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아 문조차 열 수 없게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이 아이를 맡기러 오는 딸의 모습에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가슴 깊이 눌러두었던 서러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로 70살이 된 경북 구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33세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그저 잘 자라는 모습 하나에 힘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플까봐 하루에 2군데 식당을 뛰어다니며 내 몸이 피곤한 것도 잊고 지냈지요. 그렇게 키워낸 자식들이 이제는 제게 서운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너희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은 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은 사람이고 언제든지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가구처럼 늘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가끔씩 마음껏 투정 부리고 버려도 괜찮은 사람 말입니다. 한 달 전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바빠서 그런데 반찬 좀 해줄 수 있어요? 우진이 밥 먹일 게 없어서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두부, 나물, 계란, 딸이 좋아하는 김치 재료를 사서 팔이 빠지도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나물을 무치고 두부조림을 하고 계란장까지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반찬을 들고 딸 집으로 갔습니다. 바쁜 딸을 방해할까봐 현관 앞에 조용히 반찬을 두고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이런 거 요즘 우진이가 잘 안 먹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둬라. 하지만 며칠 후 딸 집에 갔을 때 우연히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마음을 추슬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금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우진이 좀 봐줄 수 있어요? 마음 한쪽이 서운했지만 손자 얼굴이 떠올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금요일 아침 아이만 현관 앞에 두고 바쁘게 사라졌습니다. 간식 가방에 넣어놨어요. 저녁 전에 올게요. 그 짧은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아이를 보며 하루 종일 마음 졸이고 허리를 굽혀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우진이가 장난감 자동차에서 넘어져 입술에서 피가 났습니다. 급히 얼음찜질을 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이가 조금 다쳤어.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딸의 첫마디는 제 가슴에 그대로 비수가 되었습니다. 엄마, 조심 좀 하시지. 제가 얼마나 중요한 미팅 있는지 아시잖아요. 걱정보다 먼저 나온 짜증, 그리고 무심한 말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당연함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작은, 하지만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지 며칠이 지나고도 여전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40년 넘게 희생만을 반복해온 저였기에 이렇게 작은 일조차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은 순간 금방이라도 달려나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도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 휴대폰은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한 삶을 생각해 본 적 없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돈은 있어도 제 옷 한 벌 사는 것은 손이 떨렸던 지난 날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한 뒤 집에 돌아와 아이들 밥부터 챙기느라 굶고 자던 날들까지 말입니다. 딸과의 일로 인해 떠오른 기억 중 하나는 오래전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학원비가 밀렸다며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나 더 늘려가며 간신히 학원비를 마련했고 아이에게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학원비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희생은 자식들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스스로를 투명하게 만든 건 바로 저였습니다. 몇 년 전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 많이 하셨죠? 허리가 엉망이에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때 저는 의사 앞에서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 키우다 보니 제 몸 돌볼 시간이 없었네요.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제 몸 하나조차 챙기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 서럽게 밀려왔습니다.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허무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제 몸이 아픈 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쉬고 싶어서 쉬지 못했던 제 마음을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진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오직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매여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무조건 맞추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명확하게 긋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만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딸의 이름이 떴고 문자를 열어보니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화나신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딸은 내가 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알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민해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릴 겁니다. 딸이, 그리고 나 자신이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아픈 마음을 무조건 참아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건 그런 저희 마음을 나타내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볼 때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딸이 무슨 말을 또 해오진 않을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변했다고 원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며칠 동안은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난날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딸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쥐고 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처음으로 오랫동안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채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떼어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난 뒤 찾아온 허전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잔장을 열고 멍하니 안을 바라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자식들 반찬을 준비하느라 빽빽하게 채워져 있던 반찬통들이 이제는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혼자 먹을 반찬 몇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비워버린 찬장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이젠 내 몫만 챙기면 되는구나. 처음 느끼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홀가분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동안 자식들에게만 매달려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슬프기도 하고 이제라도 나를 돌아보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천천히 제 삶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자식들의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깊숙이 넣어뒀던 딸의 결혼 전 사진, 아들의 어릴 적 공책, 손자들이 남기고 간 낡은 장난감들까지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상자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지만 조금씩 그 짐들이 제 어깨에서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추억할 것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집안 정리를 마치고 나니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을 따라 창문 가까이 다가가 의자에 앉아 창밖의 평온한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래전에 잊었던 작은 소망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던 일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꼭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작은 취미들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사실은 그렇게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누리는 소박한 기쁨조차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잊고 살았던 꿈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 가기, 작은 텃밭 가꾸기, 이웃들과 차 한 잔 나누기,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이 제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자식들에게 헌신하느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아가는 길을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지만 더는 그 미안함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다시 찾은 이 작은 행복들이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들도 이 엄마의 변화를 이해할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꿈들을 바라보며 처음엔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원하는 것을 직접 써본 적이 없어서였는지 스스로의 글씨인데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글자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제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타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항상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만 봤던 공원 안은 아침 햇살 덕분인지 더없이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천천히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 손잡고 운동하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평범하고 작은 일상조차 제게는 참 먼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을 한참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늘 제쳐두고 자식들에게만 몰두하며 살아왔던 게 아닐까요? 그때 우연히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디야, 김순애 맞지? 나직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환한 웃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너 이 동네 살면서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니? 저는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정숙이는 어쩌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젊어서 남편 잃고 자식들 키우며 고생했던 세월이 서로 비슷해서였는지 금방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애들은 어차피 제 살길 잘 찾아가게 돼 있잖아. 정숙이의 말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자식들의 기대와 시선에 너무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친구의 말처럼 이제는 조금씩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는 함께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 향이 달콤했습니다. 친구는 최근에 텃밭 가꾸는 취미를 들였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흙을 만지고 꽃을 키우고 채소를 심으며 산다고 했습니다. 순이야, 너도 같이 해봐. 텃밭 가꾸면 생각보다 재밌고 마음도 편해져.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첩에 적었던 작은 텃밭 가꾸기라는 꿈을 떠올렸습니다. 친구가 내민 따뜻한 손길 덕분인지 그 꿈이 이제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웃고 떠들었던 짧은 시간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대단한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닌 바로 이런 소소한 행복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정숙이의 도움으로 근처 작은 텃밭을 빌렸습니다. 텃밭 앞에 서서 땅을 바라보니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부터 제가 직접 가꾸어갈 공간이라 생각하니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시장에서 호미와 작은 삽을 사고 씨앗까지 챙겨 돌아오는 길.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텃밭에 씨앗을 뿌리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 하나를 심고 있었습니다. 텃밭을 돌보는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일상에도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간밤에 혹시 비가 내리진 않았을까, 씨앗이 싹을 틔웠을까 하는 기대감에 자꾸만 발걸음이 밭으로 향했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흙의 촉감과 생명의 기운을 느끼면서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텃밭을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딸이었습니다. 뜻밖의 방문에 잠시 놀랐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딸을 마주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게서 전에 없던 거리를 느꼈는지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텃밭도 가꾸고 좀 바빴다. 딸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지금껏 늘 제가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다가갔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기다리던 그 한마디가 딸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온 사과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바쁘고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언제까지나 너희 편의대로만 살아줄 수 없단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오랜만에 진심 어린 고민과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엄마도 이제 엄마의 삶이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울컥함을 애써 참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 거니까 너희들도 조금씩 달라져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저에게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수십 년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고 진짜 나 자신으로 살겠다는 선언 말입니다. 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딸이 조금은 제 마음을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잠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저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딸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렇게 웃으며 마주보고 서 있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저는 텃밭에서 가져온 싱싱한 상추를 씻으며 혼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길러낸 채소로 식탁을 채우고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저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욱 밝은 기분으로 일어나 다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밭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들이 하루가 다르게 싱싱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니 제가 살아온 지난 삶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딸의 관계도 이제야 비로소 알맞은 거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이번엔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텃밭 시작하셨다면서요. 저희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뜻밖의 제안에 잠시 놀라기도 했지만 저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들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마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엄마가 텃밭 가꾸시는 모습 보니까 이제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엄마 마음이 참 좋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저는 텃밭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상처와 서운함들이 이제야 비로소 서서히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는 자녀들에게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자 합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상추와 고추를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집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준희 씨, 요즘은 표정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이웃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나이엔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먼저 행복해야 하거든.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예전에는 제 행복보다 자녀들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제가 행복해야 진정 자녀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부엌에서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를 다듬으면서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가 너머에는 제가 직접 심어 키운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그 모습은 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일은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 그것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삶을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 보며 살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한 이 결심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고민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저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